네,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. 네. 이번 시간 주제는요, 중학교 3학년의 겨울방학. 한 100일 정도는 좀 안 됐던 것 같은데, 대략 한 100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00일 정도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험. 고등학교 1학년 올라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저런 썰을 좀 풀어드릴 건데요. 공부한 첫날부터 이제 어떤 걸 했냐면, 중학교 3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속성으로 빨리 총정리하는 시간을 중학교 3학년 하반기부터 겨울방학 시간까지 쭉 가지게 됐어요. 그리고 일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좀 앞당겨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수학의 일부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과외 선생님이시니까 이 과외를 하면 보통 뭐 정해진다 뭐 월, 수, 금 이렇게 돼서 뭐 하루에 2시간씩 오셔가지고 뭐 어떤 교재표 공부하면서 수업을 한참 해주고 이제 숙제를 해주고 가고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이분은 좀 스타일이 달랐어요.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. 이건 이런 거야. 이런 내용인 거야.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라는 가이드만 주셨고 실제로 공부는 저 혼자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계속 적고 읽고 적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던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반에서 뭐 한 45명 중에 또는 40명 중에 30에서 39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. 일반계고 가는 순간 무조건 꼴등이에요. 무조건 전교 꼴등이라고요. 그런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보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1학년 어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게 보통 이제 그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거든요.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받은 성적표에 적혀있는 숫자가 이거였습니다. 물론 전교는 아니었고요. 반에서 5등을 한 거예요. 고등학교 올라 첫 번째 시험 보자마자 모범생이 된 거예요. 우등생이 된 거예요. 선생님들 친구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. 공부 잘하는 친구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걸 딱 보고 이제 그날 수업에서 저한테, 내 제자 중에 연대를 간 친구는 있는데 서울대를 간 친구는 없다. 그래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선생님 후배가 뭐 안 돼볼래?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면서 후배가 되는 게 없겠냐는 이런 목표를 또 하나 다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. 저는 저를 가르쳤던 터닝포인트 이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 혼자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선생님은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간 부분을 풀어주는 존재였지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숙지하게 만드는 분이 전혀 아니셨어요.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분이었거든요. 제가 지금 인강이나 또는 학교 수업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공부에서 수업이 미치는 영향은 저는 채 30%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거의 7, 80% 정도는 혼자 하는 게 진짜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공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습이 되죠. 이 정도 한자는 다 아실 것 믿습니다. 배우고 익힌다라는 거죠.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? 익히는 게 중요할까요?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나마 경쟁을 좀 따지겠다면 저는 익히는 게 100만 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? 아는 것은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깨우칠 수 있는데 깨우친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여기에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.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과정이 없이 수업만 들어서 나 이거 이해했어, 나 이거 알았어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착각에 빠지거든요. 첫 번째는 실제로 모르는 건데 수업 내용상 이해가 되니까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. 그런 친구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교재 같은 걸 한 편 보고 또는 수업을 한 10분 듣고 내용 이해했니? 하고 한 2, 30분 있다가 아까 봤던 거 한번 써보거나 설명해 볼래라고 하면 못합니다. 모르는 거예요.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했다라고 위안을 받는 친구들이에요. 나 오늘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고요.
학원 가서 수업 다 들었고 내가 또 유명한 이 선생님 강의를 완강히 했어요. 다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뿌듯해요.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고 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뿌듯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.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닌데, 아니 그게 다가 아닌데. 그러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?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정답이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. 생각을 하자. 아까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이 발표하던 그 수능 공부 이렇게 하세요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너한테 이런 지식과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고 이런 수능 문제가 나온 이유는 너한테 이런 능력을 묻고자 함이야.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걸 이해해야 된다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라. 왜? 라는지 의문을 가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.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는 그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연 내용을 듣고 왜 이걸 가르치는 걸까? 왜 이런 방식을 알려주는 거지? 라는 것들을 곱씹어보고 되물어보면서 머릿속으로 무단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한 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알았는데 이런 걸 배웠는데 여기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이제 엄청 유명한 수학 강사님 계시죠? 예, 그분이 문제풀이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. 와,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어떤 느낌이냐면, 와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? 와,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. 놀랍다. 라는 생각? 또는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,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걸 고민해 봐야 돼.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. 잘 생각해 봐. 이런 거잖아. 이렇게 생각해 봐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, 그걸 제가 들으면서, 아, 공부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는 이 선생님의 이런 테크닉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구나. 이런 다른 생각 방향도 가질 수 있구나. 그럼 이거는 안 될까?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거다. 그 정말 자기 것을 체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수동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냥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어봐야지 라는 생각만 수동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하위권 아이들은 애초에 배운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. 애초에 배운 것 자체를.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까먹은 거죠. 아, 그랬구나. 수업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거든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늘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되뇌어 보면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? 이걸 왜 하는 거지? 아, 이런 능력? 아,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능력 이거네? 그럼 내가 받았던 이 능력 중에서 이 능력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구나. 선생님이 이러한 테크닉을 알려줬는데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구나. 아니, 그 테크닉이 좀 변형된 것 같은데? 변형해볼까? 그런 고민을 먹으셔야 된다. 라는 점. 이렇게 공부는 수업을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공부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,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